자, 이것은 저희 이번 달 2019년 11월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보면 저희가 사용한 전기에너지, 열에너지가 돼 있죠. 뭐 전기에너지는 LED 바꾸고 나서 에너지가 많이 절약됐고요. 열에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5,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나왔는데 난방비는 9,400원, 기본 난방이 아마 7,700원이고 여기 급탕비가 1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실비가 뭐 2,000원 정도. 기본 난방비는 이제 열에너지 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열손실비는 이제 배관에서 열손실되니까 대략 총액의 한 뭐 4% 이런 거를 이제 그거랑 이제 공동 난방비를 합쳐서 지금 각 세대 면적별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저희 세대 난방비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요번 달 저희 그 사용한 양입니다. 온수는 일괄적으로 5톤을 쓰는 것 같고요. 급탕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난방은 16톤을 써서 16톤이 아까 이제 한 10,000원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뭐 단가는 16톤이 10,000원이니까 뭐 얼마 안 하죠. 6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600원. 그 다음에 온수는 지금 15,000원 나왔는데 대략 5톤 썼으니까 온수는 톤당 지금 3,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수를 보면 온수는 거의 일정해요. 5톤, 6톤, 7톤, 6톤, 6톤, 6톤. 그 여름에는 거의 안 쓰고 다시 5톤, 6톤. 그래서 온수는 평균적으로 6톤 정도 쓰는 것 같고, 오늘은 특히 급탕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죠. 5톤을 썼는데 이제 저희들도 절약한다고 하지만 급탕비가 뭐 아주 비싼 거죠. 톤당 3,000원 정도 하니까 원수죠, 원수. 비싼 열량입니다. 이제 급탕에 사용하는 물은 이제 수도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만들 때 필요한 열량, 그 열량만 이제 톤당 3,000원, 현재는 15,000원인데 이게 시즌별로 변한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2,000원까지 떨어지고 겨울에는 이제 4,000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급탕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급탕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당연히 온수를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온수를 적게 쓰면 이제 절약이 되는데 그렇다고 온수를 안 쓸 수는 없죠. 겨울에 온수를 안 쓰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뜻하게 샤워도 해야 되고 따뜻한 물로 이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급탕비를 아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아마 평균 5톤, 6톤 정도 쓰는데 그 안에서도 이게 이제 비싼 열량이다 보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 세면대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온수고 이쪽이 찬물이 나오죠. 이쪽이 찬물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중간 정도를 놓고 이렇게 탁 끓면 이 물이 이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서 나오죠. 근데 이게 급탕도 일종의 간헐 난방하고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물을 쓰면 저쪽 실외에서 여기 이제 이 수도관까지 뜨거운 물이 들어옵니다. 뜨거운 물을 이제 썼다가 꺼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관부터 저 밖에, 그러니까 난방 배관, 온수 배관까지는 뜨거운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꺼놓으면 그 물이 식습니다. 그 물이 쭉 식어요. 지역 난방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언제나 뜨거운 물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뜨거운 물이 항상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대기 중이냐면 여기 수도관까지 대기 중인 게 아니죠. 저쪽에 단열이 돼 있는 온수 배관까지가 뜨거운 물이 항상 대기 중입니다. 물론 거기도 열이 손실이 있지만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단열이 돼 있는 데에서부터 여기 요 배관까지는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 이게 물을 끄면 걔가 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아무리 뜨거운 물 상태로 해서 뜨거운 물을 배출을 해도 처음에 찬물이 나와요. 왜냐면 그 사이에 있는
찬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식어버린 온수 배관에서부터 여기 배관까지 식어버린 그 찬물 있죠. 그 찬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게 차거든요. 그 찬물이 빠져나갈 때 그게 다 온수로 카운트 됩니다. 지금 나올 때는 찬물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던 열이 우리 집에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려버리는 요 물이 이게 다 온수로 카운트 돼서 비싼 열량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에서도 어떻게 보면 온수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즉각적으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안 식어 있으면. 근데 이거 뭐 뜨거운 물 안 쓰면 당연히 그 온수 배관, 집 안에 있는 온수 배관에 있는 게 다 식어 있겠죠. 근데 이제 걔를 식어 있는 찬물을 쓰면 그렇죠. 그게 이제 비싼 온수로 카운트 되는 거니까 걔를 줄이는 거, 그 사용을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뜨거운 물을 쓰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빼내야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고 싶을 때는 맨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가장 뜨거운 물로 돌린 다음에 걔를 빨리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빼내요. 이렇게 빼내면 어느 순간에 뜨거운 물,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물을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찬물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뜨거운 물을 쓰고 싶을 때 가장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서 빨리 뜨거운 물 온수 발관에 있는 찬물을 빼내고 이제 뜨거운 물을 시작해라. 그게 이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온수 배관에 있는 찬물을 다 빼서 이제 뜨거운 물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뜨거운 물 쓸 때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동시에,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쓸 일이 있으면, 샤워를 할 일이 있으면 샤워도 동시에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온수 부분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제 온수를 어떻게 절약하냐면, 우리가 항상 겨울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이제 잠시 찬물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손 닦는 거,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물들은 실내 온도랑 평형이 돼 있어서 아주 차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손을 닦는지, 간단하게 이를 닦는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냥 찬물을 써도 상관없죠. 아주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가 문제인데, 그럴 때 이제 이 수도꼭지를 가운데로 놓고 잠깐 손 닦고 이렇게 문 닫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올리면 뜨거운 물 반, 찬물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근데 온수가 나오는데 이 온수는 전혀 뜨거운 물이 아니죠. 그냥 이미 식어버린 온수가 들어있어서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온수 카운트가 돼서 아주 비싼 열량 요금을 내요. 그래서 그 방법은 평소에 뜨거운 물을 안 쓸 때는 겨울에도 이 납을 찬물로 넣는 겁니다. 뭐 꼭 겨울뿐만 아니라 뭐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똑같은데, 평소에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놓는 겁니다. 찬물 쪽으로 놓고 잠깐 물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찬물만 나와요. 그렇게 아주 차지도 않는데 찬물 넣고 손 씻고, 이거를 습관화해 놓으면 됩니다. 샤워할 때는 뭐 샤워를 하러 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놓고 빨리 쓰고 이제 뜨거운 물 쓰면 되는데, 수도꼭지는 기본적으로 찬물로 놓은 상태에서 잠깐 쓸 때 이렇게 찬물 쓰고 닫고, 이러면은 온수가 낭비되지 않아요. 반면 이렇게 해놓고 잠깐 쓰고 닫으면 이 잠깐 쓸 때 집안에 있는 식어버린 온수가 나오는데, 그 온수가 아주 비싼 온수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난방 원리를 알고 안 상태에서 온수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급탕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이제 급탕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안 쓸 때 평소에 납을 찬물로 넣고 잠깐 쓸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뜨거운 물을 쓰려면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쓰고, 그 다음에 빨리 찬물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샤워하기를 시작해라. 이게 이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쓰지 않는데 저도 뭐, 왜냐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지역난방 들어와서 온수를 뭐 마음껏 쓰는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인데,
뭐 급탕비 절약하기 위해서 온수를 덜 쓰고 이러는 거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온수를 절약하고 싶다면 만약에 이제 온수를 써야 될 경우에 이 온수를 가둬놓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만약 온수를 써야 되는 환경이 오면 이렇게 해서 물을 내보내지 말고 집안에 가둬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을 충분히 씻고 나중에 버리더라도 이게 뜨거운 물을 담아놓는 겁니다. 이게 물론 조금 세겠지만 이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이 집안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하수구로 빠져나가면 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하수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집안에 이렇게 물을 살짝 가둬놓으면 이제 이 물에 들어있는 열이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공급이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썼을 때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가둬놔라. 그러면 이제 그 물에 있는 열량이 이제 그나마 집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뭐 난방에 도움이 되겠죠. 뭐 이상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정도가 겨울철 혹은 온수, 지역난방에서 급탕을 절약하는 그 알뜰하게 쓰는 방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온수를 이제 절약해서 쓰는 거는 아주 편리하지는 않는데 좀 불편은 한데 그러나 우리가 평균 5톤, 6톤 정도 쓰는데 한 이런 방식으로 한 1톤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온수를 적당히 알뜰하게 쓰셔서 삶의 질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살짝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